인간의 생애 발달 단계에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과업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상실, 특히 상실에 있어서 육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경험은 생애 발달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적은 상실을 이해하기 위해 규범적인 발전 과업의 성취, 또 생애 발달 단계와 생애 발달 단계에서의 태도와 아울러서 우리가 상실에 어떤 태도로 대면하는지 그것을 알아봅니다. 생애 발달 단계에서 라이프 서클, 삶의 주기란 말은요, 인간 삶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 생애 발달 단계에 관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론들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발달해가는 일련의 규범적 이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요. 규범적 이행이란 반드시 그 시점에 거쳐야만 그 다음 발달 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에릭슨의 과업 지향 모델입니다. 그 모델에서는 인격을 사회적 경험을 통해 진화되는 것으로 성격 짓습니다. 그는 8단계를 제시하는데요. 8단계의 서로 다른 발달 단계 동안에 각 개인은 사회 심리적 갈등에 직면하기도 하면서 규범적 과정에 있는 발달 과업과 도전을 완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과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삶의 주기 8단계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차례로 알아보죠. 우리가 유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첫 10년에서부터 12년, 즉 태어나서부터 10세, 12세 이 시기까지를 의미해요. 이 시기는 다시 4가지의 중요한 발달적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유아기, 즉 태어나서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즉 1살에서 1살 반까지 유아기, 걸음마기. 걸음마기는 이제 유아기 다음부터 3살까지, 그 다음 초기 유년기, 3살부터 6살까지, 그 다음 중기 유년기, 6살에서 사춘기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이대의 발달 과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릭슨에 따르면 유년의 이 4시기는 각각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포함하는 특정한 발달적 과업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의 발달 과업은요, 불신 대 신뢰, mistrust vs trus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잘 양육받고 신뢰감을 잘 형성한다면 유아기가 신뢰를 배양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희망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요, 그 엄마와 장기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도 있고 환경이 병원과 가정으로 변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해서
유아가 어른과의 정신적 유대를 발달시키거나 잘 그 교류를 맺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뢰를 개발하는 능력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에릭슨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자율성과 외적 통제 요인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긴장감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 자기 통제력인데요. 혹시 말기 질병을 이 시기에 앓는다고 하면 부모의 과잉 보호에 의해서 육체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과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과업이 지장을 받겠죠. 3세에서 6세 사이에 아이는 개인적인 욕구와 도덕적 책임감 사이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고 선택과 판단을 하며 그들 능력의 수준을 가늠해 보면서 주도성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은 6세에서 11세 사이인데요. 좀 더 이 시기에 아이들은 그 전에 비해서 생산성과 또 복잡한 기술을 익히는 것 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흥미와 능력이 개발되어서 근면성이 생기기도 하죠. 이 두 단계와 주도성과 근면성의 해결은 곧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년기에 그 아이들이 상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유년기의 아이들의 그 죽음 같은 상실, 그것에 대한 태도는 아이의 인지적 발달 수준, 아이의 사회와 가정에 대한 아이들이 가진 이전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3단계의 그 이야기를,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기능성, 비가역성, 보편성 개념인데요. 비기능성은 숨을 쉬거나 먹는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죽으면 이런 그 기능이 멈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 비가역성은 사람의 몸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죽음은 돌이킬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역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음을 어떤 마술적인 것이나 의료적인 그런 개입의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5세에서 9세의 아이들은 또 조금 다른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은 종종 인격화되거나 우연으로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또 9세 이상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음이 보편적이고 비가역적이고 그 비기능성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비로소 비가역성, 비기능성, 보편성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자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감정과 저항감을 표현하고요. 남자아이들이 좀 더 죽음을 잘 대면하거나 수용한다고 해요. 유년기 초기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이란 것이 부모와 이제 결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인데요. 유년기 후기에는 그것보다는 나의 존재가 죽음으로 없어진다, 파괴된다 하는 육체적인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잘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청소년기를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12세에서 18세의 인생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되는 사춘기와 자율성 성취의 지연으로 인해서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을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 많은 독특한 이행적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한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서 10대들은 독립성의 성취, 동료의 수용, 자존감을 둘러싼 아주 긴급한 사회적, 심리적 우려들과 타협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이죠.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을 인격적, 직업적 목적을 수립하고 성별과 성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10대들의 투쟁기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그렇게 보기도 하죠. 자, 여기 클로펜스타인 이 학자에 의하면 이 시기는 다음의 3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로요. 초기 청소년기는 10대에서 14세인데요. 부모로부터 지배적인 접촉이 친구와의 접촉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중기 청소년기 15세에서 17세에는 개별적인 자아상, 셀프 이미지의 발달을 가져오고 실험이나 추상적 사유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기이죠. 후기 청소년기 약 20세 이상, 아마도 여러분들의 나이가 될 텐데요. 자아, 수용의 증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세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이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의 상실에 대한 이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볼까요? 죽음이라는 상실에 대해서 10대들의 그 개념화는 청소년기의 3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발달적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린 10대들 사이에서 죽음의 개념은 부모와의 결별을 포함하는데요. 중기 청소년들은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나이의 젊은이들에게는 그 자신이 후세에 남기게 될 기억 혹은 유산에 대한 고려가 그 개인적 죽음에 대한 관심사를 넘어서는 그런 그 관심사라고 해요. 10대들의 추상적 사고방식의 급격한 성장은요, 유년기에 발견되는 것보다 더 발달된 죽음 개념을 갖게 해주죠. 그래서 청소년기쯤 그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안간힘이 죽음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어서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인기인데요. 성인기도 3부분으로 개념화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인데요. 성인 초기는 20대에서 30대, 성인 중기는 40대에서 60대 초반, 성인 후기 혹은 노년기라고 하는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볼 수 있죠. 이 시기의 발달적 과업은요, 책임감의 이행, 능력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청년들에게는
사랑의 관계가 아주 주요한 관심사이고 고립감에 반해서 친밀감을 획득하고자 하죠. 생애 이 단계에서 성인은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말기 질병은 이런 발달적 과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초기 성년기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그것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기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된다면 고립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여전히 자신이 가치가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주변에 여러분 나이에 아픈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친밀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기 성인 단계에서 심리적인 강조점은 성취와 생산성, 후진양성의 욕구입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를 정체 대 생산성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일이나 다음 세대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죽음은 항상 상당히 내적인 방선과 성취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해주는데요. 노년에 있어서 죽음과 조금 다른 양상이죠. 그렇다면 노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 시기에는 죽음과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 죽어감의 과정에 점점 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서 죽어감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의 과정으로 특징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상실에 직면해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 발달의 이런 단계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노년층에서는 현명함, 관용과 성취감이 배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덕들을 잘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요, 절망적이 되는데 이는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온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에 기인한 거죠. 그렇다면 성인의 상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인기의 상실 혹은 죽음에 대한 태도는요, 성별, 민족성, 신체적, 심리적 건강, 종교적 믿음, 환경적 요인, 세대 차이, 죽음과 노화의 경험,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죽음 불안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년에서보다 노년에서 그래,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의 마무리를 맞이할 거야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에게 죽음 불안은 20대 중반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후에 또 50대 초반에 다시 또 이 죽음 불안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은 여성의 생식 능력의 변화로 기인한다고 연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그 죽음 불안과 태도에 대한 통찰을 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노인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죽음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 신앙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은 노인들이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종교를 갖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애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에릭슨은 성격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믿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단계는 일생에 걸친 사회적 경험의 영향을 설명하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발달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릭슨의 이 이론은요,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에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요. 에릭슨의 그 이론은 심리성적인 발달보다는 심리 사회적인 발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는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보았을 때 인생 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1단계서부터 8단계를 제가 핵심으로 보여드리는데요. 1단계 신뢰 대 불신,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 정체성 대 혼란,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 7단계 생산성 대 침체성, 8단계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그 키워드로 전체 내용을 개괄해서 보니까 각 연령대별 과업이 한눈에 들어오고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업이 여러분에게 어렵다면 좀 더 쉬운 영어로 자신이 넘어야 할 산 혹은 자신이 넘어야 할 어떤 과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옆에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죠. 생애 발달 단계별 과업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산을 넘지 못하면요, 다음 연령에서도 그 어려움이 이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유아기에 신뢰감을 잘 구축하지 못했다면 불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 연령에서도 신뢰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구축이 잘 못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도 스스로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요. 결국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의 산은 그때그때 넘어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이때 그 유아기에는 특히 유년기, 유아기 때는 그 가족을 비롯한 어머니 또 그 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도움과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자기 스스로 그 과업, 그 산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프로이드의 정식 분석 이론의 바탕을 둔 성격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요. 환경과 자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 주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제시된 가업을 잘 해결하고 가면 건전한 자아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처럼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그 과업 또 혹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발전의 전환점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